자, 밑줄형 어휘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마다 꼼꼼하게 보시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반이어, 그 다음에 근거 찾는 훈련 계속해 보자고요. 자, 일단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근데 첫 문장을 미리 좀 형광펜을 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훈련이 좀 되길 바래요. 일단 첫 문장이 물론 이제 이 글이 주제 찾기 문제는 아닌데 읽는 순간 굉장히 참신한 글이구나. 이게 주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세요. 자, 디지털 인포메이션이란 디지털 시대의 그런 정보란이라고 했어요. 디지털 정보란. plays a part, 어떠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보세요. 점점점 증가하는 지식의 uncertainty, 불확실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니, 잠깐만요.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정보라는 말 자체가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 디지털 정보가 오히려 우리 지식의 불확실성,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인터넷상의 디지털 정보니까 인터넷상의 그런 정보가 오히려 뭘 야기한다? 지식의 네, 질식이 아니라 지식인데, 자, 다시 인터넷상의 그런 정보가 지식의 불확실성을 이야기한다. 불확실. 됐나요? 그러면 이걸 천천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내용에서 굉장히 벗어나는, 오히려 정보란 건 지식을 확실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달이 되는 건데 오히려 디지털상의 D정보라고 할게요. 디지털로 이루어져야 된 그런 정보들이 이런 역설적인 일이 일어난다는 거니까 얼마나 참신한 글입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주제 찾기 문제였으면 주제일 가능성까지 생기는 거죠. 상식에서 벗어나는 굉장히 역설적인 내용이니까요. 자, 봅시다. 자, 우선 그 다음에 이 단어. 자, 이 fin이란 어근이 끝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때 IN은 부정접두사가 돼서 자, infinitude 해가지고 이게 무한함, 끝이 없는 거니까 끝내달 영어로 finish라 그러죠. 그래서 infinitude 하게 되면 이게 끝이 없는. 됐죠? 그래서 이게 무한함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보의 무한함은 그럼 여기서 이렇게 바꿔 쓰게 됐다고 볼 수도 있겠죠. 여기서 말하는 정보의 무한함이라는 건 디지털 정보 이걸 얘기하는 거겠죠. 거의 무한하게 제공되는 거니까. 그럼 당연히 여기서 이게 마이너스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접근 가능한 이러한 정보가 the verb, 우리가 명사, 난쟁이, 자, 우리 게임하다 보면 드워프정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난쟁이라고 있는 명사가 동사 자리에 들어와서 지금 동사로 쓰인 겁니다. 그럼 이게 난쟁이가 가지고 있는 속성을 그대로 활용해서 이게 줄이다, reduce의 뜻이라고요. 그래서 뒤에 목적어 보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주어가 동일한 대상이 돼가지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이 목적어 즉 뭐예요? 어떤 주제를 마스터하는 그 시도를 오히려 나쁘게 한다, 안 좋게 한다 해가지고 dwarf가 맞는 거겠네요. 마이너스 어감으로. 알겠죠? 그래서 일단 처음부터 주제가 명확하게 전달이 된 거예요. 굉장히 참신하게. 디지털 상의 정보가 그 다음 문장에서는 정보의 무한함이 오히려 우리를 뭔가 아는 걸 불확실하게 만든다. 어떤 주제를 마스터하는 걸 dwarf, 왜소하게 만든다. 줄인다. 거듭 얘기하자면 영어는 동사 자리에 오면 동사가 다 되는 겁니다. 형용사든 뭐든지 간에.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이요. 그 다음 문장도 계속 앞문장이 이어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 반응인데요. response. 거기에 대한 그 대응, 반응이 바로 더 좁은 어떤 좁은 것에 또는 심지어 자, 이 esoteric이란 표현을 여러분 잘 몰랐겠죠. 이게 이제 굉장히 비밀스럽게 전수가 되는 비법의 너만 알아 하면서 전달하는 걸 얘기하는 건데 잘 몰랐다 칩시다. 근데 이건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좀 더 좁게 만든다고요. 더 좁은 그런 원리 원칙이나 관심사에 집중을 하게 하는 거예요.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또는 하면서 순접이 되는 거죠. 또 뭔가를 admit, 인정하게 하는 건데 뭐냐면 모든 것들,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봤자 이때 all이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동사입니다. All that can be done,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것이라고 해봤죠. 그렇죠. field, 그 분야를 샘플링 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표본 집단, 뭔가 겉만 핥는, 맛만 살짝 보는 것밖에 안 되겠죠. 앞에서 나왔던 것처럼 좁다란 거니까. 알겠죠? 그대로 앞뒤 내용이 이어지대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떤 분야에 그냥 맛배기밖에 못해, 좁아지고 샘플링밖에 안 되는 거야. 세컨드, 둘째로. 자, 이 stature 하게 되면 이게 어떤 지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어떤 지식의 지위란 게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stature라는 단어 행여나 몰랐으면 자, 앞으로 외우신데 그냥 지식이란 게 challenged, 자, 도전을 받습니다. 의구심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 나왔던 내용이 그대로 연결되죠. 아까 첫 문장에서 뭐였어요? 정보를 통해서 지식이 오히려 불확실해진다는 거니까 그 지식이 다시 한번
도전을 받는 거고 의구심을 받는 거죠. 저거 맞는 거 맞아? 그러면서 왜냐하면 이렇게. 그죠? 자, what can be accessed. 자, 접근되어질 수 있는 것의 그런 퀄리티가 그렇죠. 이제는 unknown 마이너스 개념으로 그죠? 알 수가 없으니까 저거 의심스러운데? 이러면서 오히려 더 불확실성이 가속화되는 거죠. 오케이, 계속 갑니다. 이제 4번을 갔더니요. 자, 말장난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인쇄된 책에서는 signs of quality, 어떤 퀄리티, 품질의 신호라는 건요. 이거 중간에 낀 거 무시하시면 되고 are usually clearly marked. 그렇죠? 일반적으로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어요. 누구 저자가 쓴 책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알겠죠? 자, 그러나 그래 이름 바뀌었죠? The quality of information on the internet. 그렇죠. 인터넷상에서의 정보의 그런 퀄리티, 품질이란 하면서 이 부분, 별표. 또 말장난했죠. Not always so obvious. 이렇게요. 말장난. 일단 obvious 뜻이 뭡니까? 자, 명확한, 분명한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not always so obvious. 항상 그렇게 명확한 건 아니야. 말장난했잖아요. 명확한 건 아니야. 좀 불분명해 이 말이죠. 그래서 이따금씩 의도적으로 하면서 여기서 또 말장난. veil이 뭐예요? unveil이니까 veil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면사포 같은 거 가리는 걸 veil이라고 이제 베일 속에 감춰진이라고 하잖아요. 그 veil입니다. 감추다의 뜻이에요. 그러면 unveiled 하게 되면 드러나다인데 다시 한번 명확하지 않다라고 했으니까 항상 명확한 건 아니하니까 안 보인다는 얘기, 모른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unveil은 드러내다인데 당연히 반이어로서 그렇죠. veiled 오히려 감춰져 있다라고 해야 여기는 감춰져 있다와 항상 분명한 건 아니다와 같은 말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이 4번이었던 겁니다. 알겠죠? 알 수가 없어요 이러면서. 그러면서 맨 마지막 문장 확인만 해볼게요. 자, 5번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 이론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즉 그 이론이 뭐냐면 correct material. 자, 이 정확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가 will usually overcome incorrect. 자, 일반적으로는 정확한 게 부정확한 걸 overcome, 극복해. 정확한 거, 진실이 있으면 언젠가는 그 진실이 이기는 법이야. 라는 그 이론이, 그런 이론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caveat 하게 되면 이게 이제 caveat 하게 되면 이게 뭔가 이렇게 경고 이런 뜻인데 좀 몰랐죠? 좀 어려웠죠? 앞으로 외워두시고요. 이 단어 좀 애매한 단어인데 이건 별표 치고 주면 좋지 않았을까? 잠시만요. 별표를 안 줬죠? 네, 안 줬네요. 네, 이 단어는 좀 그래요. 자, anyway. 자, 그래도 몰랐어도 왜냐면 이거 왜 풀 수 있냐면 바로 여기 있는 이 despite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고요? 보세요. 자, 항상 일반적으로 정확한 게 부정확한 걸 이긴다라는 이론에도 불구하고 이 단어 몰랐어도 여러분이 지식이란 건 항상 상대적이야. 그렇죠. 다시 한번 원래는 정확한 게 부정확한 걸 일반적으로는 이기지만 그게 극복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지식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야. 절대적인 게 아니라 상대적인 거야. 항상 이렇게 알고 있지 그게 아니야. 여기서 뒤집어주면서 상대적인 거야. 이렇게 해주는 거겠죠. 요렇게요. 그래서 좀 요 단어는 좀 약간 선생님 개인적으로 좀 너무 좀 오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좀 들었지만 일단은 나왔으니까 정리해 두시고요. 이렇게 선생님 지금 하나하나 근거 다 보여줬잖아요. 다시 여러분 힘으로 꼼꼼하게 따져보시라고요. 됐죠? 자, 내용 일치 문제입니다. 이 경찰대 출처 문제들은 내용 일치 불일치도 조금 까다롭게 혹은 약간 추론해야 되게끔 출제를 하는데요. 자, 우리가 문제 풀 때 항상 요거 조심하자 그랬었죠. 선택지의 순서와 어떤 글의 순서가 굉장히 동일하게 출제가 되니까 이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해서 요렇게요. 선생님 지금 화면 구성해 놓은 것처럼 본문을 먼저 읽는 게 아니라 선택지를 먼저 좀 보시고 여기 있는 말을 나올 때까지 본문을 쭉 가면서 맞냐 틀리냐 가는 거고요. 하나 주의할 거 우리가 집중한 상태로 문제 풀다 보면 놓칠 수 있습니다. 내용 일치 문제예요. 불일치 아니고. 일치하는 거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개가 불일치하고 1개가 일치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거 주의. 긴장한 상태에서 문제 풀다 보면 갑자기 바보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주의하자고요.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선택지를 먼저 보고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본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보면 Songbird House는요.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역사적인 장소였습니다. 1904년에인데 미리 말씀드리면 교묘하게 섞어놨죠. 보세요.
송보드 하우스는 자 2012년도 7월 23일에 열렸습니다. 알겠죠? 틀렸잖아요. 근데 이제 왜 이게 좀 헷갈리게 나왔냐면 그 바로 뒤에 바로 이거죠. 그리고 그게 위치해 있는데 역사적인 그런 집이에요. 1904년에 지어진 그 집에 위치해 있다는 거고 그 건물에 그죠? 다시 한번 선택지 1번에 나와 있는 송보드 하우스가 역사적인 장소라는 건 틀린 거죠. 아 교묘하긴 했네요. 알겠죠? 그 건물에 지어졌다는 것뿐 그래서 개설 오픈된 건 여기 2012년도라는 거니까 1904년도에 잘 알려진 역사적 건물이었다는 건 틀린 거죠. 송보드 하우스는 언제 열렸다고요? 2012년도에 열린 거니까요. 알겠죠? 근데 거기에 열려있기가 들어간 건물이 이 1904년도에 지어진 역사적인 건물에 송보드 하우스가 2012년도에 개설이 됐다. 아, 교묘하다. 알겠죠? 이런 식인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린 그 다음 선택지로 가는 거예요. 2번. 자, breakfast. 자, 아침 식사는요. 자, is not offered. 제공되지 않습니다. 자, 송보드 하우스에서는요. 그런데 그 바로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여기 여러분들이 커피와 티에 집중하는 동안 여러분들은 사랑하게 될 겁니다. 이 하우스에서 만든 패스트리라든지 그리고 브렉퍼스트용 그런 샌드위치를. 그럼 여긴 제공되지 않습니다. 여기가 틀린 거죠. 제공되는 건데. 알겠죠? 아, 순조롭다. 이렇게 가고 있었나요? 자, 그 다음 또 선택지 가는 겁니다. 3번. New staff members. 자, 신규 직원. 자, 새로운 신입사원이 빈번히 고용되어집니다. 아, 그러니까 여기 이게 답이면 굉장히 좀 신입사원의 이직률이라든지 이런 게 좀 높다는 얘기인데 단어 때문에 선생님 방금 이직률이라는 표현을 썼죠. 보세요. 바로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제자님들이 이제 이걸 이제 몰랐을 거예요. 이 turnover라는 표현이요. 이런 직업과 관련된 표현에서는 이렇게 쫙쫙쫙 자리를 turnover 돌아가는 거니까 이직률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직률이 낮다. 낮은 이직률을 우리는 proud of,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빈번히 고용되어진다는 틀린 거네요. 아주 가끔이겠죠. 다시 한번 이직률이 낮으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건 단어 몰랐으면 조금 까다로웠을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외워 두시고요. 그럼 3번도 맞네요. 자, 그럼 이제 4번 가봅시다. 자, 요런 표현. 자, 절반 이상의 more than half of, 절반 이상의 고객들이 자, 이 카페에 규칙적으로 방문을 합니다. 인데 다음 문장을 봤더니 여기 이렇게 비율을 이렇게 표현했죠. 60% 이렇게요. 자, 우리가 환영하는 사람들의 그런 이 낫의 60% 정도가 our regulars, 우리의 단골 손님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왔던 절반 이상이란 말과 여기 60%란 말은 서로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푸셨나요? 단어 모르면 조금 까다로웠던 것도 좀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해석하고 약간 추론을 해야 되게끔 출제가 됐었는데 중요한 건 선택지의 순서와 글의 순서가 일치하다는 거 똑바로 인지하시고 몇몇 몰랐던 단어들 이번 기회에 꼼꼼하게 암기하자고요. 됐죠? 자, 내용 불일치 문제입니다. 자, 선택지의 순서와 글의 순서가 일치하다는 거 여러 번 말씀드렸죠. 여기서도 선택지 먼저 보시고 그 내용이 나올 때까지 본문을 쭉 쫓아가는 거예요. 알겠죠? 자, 보니까 그 나뭇잎은요, leaves take after, 자, 뭔가의 뒤를 딴 건데 바로 the heads of cobra snakes, 치치하는 코브라가 치치하는 거 맞나요? 좀 헷갈리네요. 어쨌든 자, 코브라 이 뱀, 방울뱀의 그런 머리를 따서 지어졌대요. 그럼 이제 이 나뭇잎 얘기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가볼 텐데요. 자, 코브라 릴리는요, is a unique, 굉장히 독특하고 eye-catching plant. 자, 우리 눈을 사로잡는 식물인데 아직 뭐 나뭇잎 얘기 전혀 안 나왔으니까 계속 넘어가는데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부분에. 자, thanks to는 뭐뭐 덕택이죠. 뭐 덕택에 그러냐면 바로 its dramatic leaves. 그래서 굉장히 극적인 나뭇잎인데 그게 resemble the heads of cobra snakes. 코브라의 그런 머리를 닮았대요. 어떻게 나뭇잎이 생겨야 코브라를 닮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1번은 오케이. 그럼 이제 바로 선택지 2번으로 가는 겁니다. 봤더니 바로 좀 체크가 됐는데요. 보세요. It is eaten. 자, 그건 잡아먹히는데요. By small animals. 자, 작은 동물들에게 잡아먹혀요. With a backbone. 이 척추를 가진, backbone, 등뼈를 가진 척추. 근데, 야,
선택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일단 Its curling leaves rise from the base of the plant and round out into hooded foliages. 이 foliage는 이제 나뭇잎이라는 뜻인데요. 어찌됐건 왜 그 선생님이 쑥 넘어가냐면 아니 다른 동물에게 먹힌다 만다라는 얘기가 안 나왔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Along with its almost startling appearance, startling 그러면 이제 깜짝 놀라운 이런 뜻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 놀라운 그런 외모와 함께 이 carnivorous plants 이제 이게 육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육식 식물들은 아까 방울뱀 닮았다고요? Feed on insects. 참 잘 만들었네요. 무엇을 먹이로 하답니다. 다시 한번 이 육식 식물들이 바로 벌레를 잡아먹는데요. 작은 vertebrate 하게 되면 이게 척추동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척추동물뿐만 아니라 벌레들도 잡아먹습니다요. 그런데 다시 한번 여기서 뭐 했어요? 다른 이 척추동물들에게 잡아 먹힌다라고 얘기했죠. 다시 한번 얘네가 feed on 무엇을 먹이로 한다라고요. 야, 선택지 정말 잘 만들었습니다. 정답은 2번이네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능수동 가지고 장난쳤다는 표현은 좀 그런데 함정을 팔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 게 알아두시고요. 다시 한번 vertebrate이란 표현이 척추동물이고 여기다가 부정접두사 in을 붙여서 invertebrate 하게 되면 요건 무척추 동물이 되니까 이것도 이번 기회에 같이 한번 알아둡시다. 수동태 가지고도 이렇게 동작 반대로 해서 헷갈리게 할 수 있다는 거. 되죠? 자, 글의 제목 문제입니다. 지금 정답 미리 확인한 친구들 미리 좀 얘기할까요? 1번 가서 틀린 친구들 비꼬는 게 아니라 정말 잘 틀렸습니다. 앞으로 안 틀리면 되죠. 그죠? 이 경찰대 출제 시험에서도 이런 식으로 함정을 잘 파시네요. 이 지문 전혀 어렵지 않았던 지문입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함정이 이제 1번 간 친구들 어떤 함정에 빠졌는지 선생님이 항상 주제 제목 문제 풀 때 많이 했던 얘기인데요. 일단 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간 친구들은 거듭 얘기합니다. 잘 틀렸어요. 비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함정 나오는 거구나. 이야 하면서 이제 뚝배기 하는데 얻어맞고 이제 다음 번 다 틀리면 되니까. 실전 가서 안 틀리면 되니까. 알겠죠? 갑니다. 일단 그게 뭔지 모르겠는데 되게 좀 첫 문장은 그게 뭐지? 이런 느낌이 들도록 보세요. 그것에 unmistakable. 이 mistakable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실수로 그러면 unmistakable은 내가 실수하지 않는 거니까 뭔가 분명한 확실한 그러한 냄새가 permeate 쫙 퍼지 이게 spread의 뜻이죠. 퍼집니다. 서울의 지하철에 이 지하철 차량에 쫙 하고 퍼진대요. During the rush hour 그 rush hour 그 한참 출퇴근 시간 바쁠 때 뭐지 그게? 무슨 냄새가 쫙 퍼지지? 그리고 admirers, 이 찬미하는 사람들, 그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claim, 주장하는데 it is the healthiest food. 일단 최상급이 떴어요. 그건 가장 건강한 음식이랍니다. on the planet, 이 지구상에서. 참고적으로 planet은 원래 행성이라는 뜻이지만 특별히 우주와 관련된 글이 아니면 그냥 문맥상 planet 나오면 그냥 지구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럼 일단 그게 냄새가 쫙 퍼지고 가장 건강한 음식이래요. 서울이니까 한국 음식인가 봐. 그게 뭐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도입부죠. 다음 문장을 봤더니 일단 valued, 뭔가 가치 있게 여겨지는데 as a source of vitamin C, 비타민 C의 원천으로 before the arrival of refrigerators, 냉장고가 뭔가 arrival, 도달하기 전에 비타민 C의 어떤 보고로서 같이 있었던 여기 나오네요. 김치가 이렇게요. 그러면 이 글은 김치에 대한 글이구나. 그죠? 그럼 소재 잡았고요. 첫 문장이 도입부였고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뭔데 하면서 주제문을 잘 찾아보자고요. 다 읽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주제라면 뒤에서 뭔가 뒷받침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일단 보자고요. 김치는 이제 crops up. crop은 원래 이렇게 쫙 이게 농작물이란 뜻이고 이 동작으로 쓰여가지고 쫙 하고 자라난 거죠. on menus. 메뉴 위에서 쫙 하고 올라와 있대요. far from its birthplace. 이 김치가 태어난 곳, 즉 한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한국에서도 멀리 떨어진 메뉴판 위에 있답니다. 이 한국의 peninsula 그러면 이게 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the Korean peninsula 그러면 이게 한반도. 영자신문 읽으면 하루에도 한 10번씩 만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혹시 처음 만났다면 the Korean peninsula, 한국, 한반도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전 세계 메뉴판에 올라왔다. 되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거죠. 지금 이 정도 느낌 오죠? 그러니까 첫 문장에서는 되게 건강한 음식이고
그리고 전 세계에 널리 퍼져 있어. 그래서 이게 주제인가? 다음 문장을 봤더니 The spicy 또 같은 김치를 아까 첫 문장에서는 그 냄새가 이렇게 쫙 퍼진다는 얘기고 건강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또 똑같은 김치를 The spicy 그 매콤하고요. garlicky 감자가 아니죠. 마늘이니까 마늘 냄새 뿜뿜 나는 이 cabbage dish 이 배추 요리는요. is to be found 뭔가 발견되어질 수 있답니다. 자, be2 하게 되면 그냥 물론 be2 용법해서 will, can, should 혹은 이제 운명, 의도 이렇게 한 5가지 용례가 있다라고 문법책에 나오는데요. 선생님 개인적으로 be2 했을 때 그냥 뭐 할 거다 정도의 will의 정도 느낌 딱 will이라고 딱 못 박을 건 없는데 그냥 뭐 할 거다 정도의 느낌 정도로 그냥 번역하셔도 돼요. 여기 이제 굳이 얘기하면 can 정도로 번역하면 아주 정확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능력이 안 되더라도요. 다시 한번 be2 물론 기본적으로 be2는 것이다라는 뜻이 있죠. 근데 그 뜻 말고 가볍게 뭐 할 거다 정도의 느낌도 있다는 거. 다시 한번 굳이 엄밀하게 따지면 will, can, should, intent 혹은 이제 destiny 해서 할 거다, 할 수 있다, 해야 한다, 의도하다, 뭐 할 운명이다 이런 뜻들이 있는데 그걸 굳이 엄밀하게 표현할 필요 없이 그냥 will의 의미로 이해해도 해석상은 괜찮다. 이건 선생님이 여러 번 해석 많이 해보고 내린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맵고 뭐 마늘 많이 들어있고 자, 이 양배추, 이 배추 요리가 will be found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 거잖아요. 발견될 거야. 됐죠? as a pizza topping. 피자 토핑으로서. 그리고 타코. 근데 그 타코가 filling in the UK, Australia and the US. 여기 이제 마침표고요. 근데 잠깐만요. 이거 이제 뭔가 세부적인 느낌 들죠? 구체적인 예시인 거 느껴집니까? 갑자기 여기 지금 방금 본 것처럼 자, UK 그럼 이제 United Kingdom 영국 얘기하는 거죠. 영국, 호주, 미국에 가득 채우고 있대요. 저기 피자 토핑으로 아니면 타코로. 구체적인 예시잖아요. 달고도 괜찮은데 이 부분이 예시니까 이 앞부분 즉 한국의 이 김치가 전 세계 메뉴판에서 굉장히 이제 팝 crops up 튀어나오고 있구나에 대한 보충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주제인가 토픽 센텐스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다만 지금 첫 문장이 더 이쁘고 그 다음 문장이 주제고 그 다음 문장이 지금 예시라면 이런 거 조심해야 되겠죠. 뒷문장을 읽어보시면서 혹시 뒤에서 역접 대조 장치가 있지는 않은지 이 얘기 정말 여러 차례 했습니다. 한 번 더 해줄게요. 처음 듣는 친구들. 뭔가 그래 초반에 너무 주제가 나온 것 같고 바로 뒤에 예시 뒷받침이 나온다면 혹시 이글 전체를 뒤집는 건 없는지 확인을 해보시라고요. 다음 문장 보세요. 김장은요. 잠깐 지우고 김장은요. 자, 전통적으로 communal act 서로 이제 뭔가 이제 우리 마을의 공동체 하나의 행사가 되는 거죠. 바로 making 김치를 만드는 이것은 recently 최근에 awarded 상을 받았는데요. World Cultural Heritage Status by UNESCO. 유네스코에게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답니다. 와우. 그럼 여기서부터 또 한국의 이 전통 문화가 전 세계에 널리 알려지고 있다에 대한 또 예시가 되는 거죠. 다음 문장도 보세요. 그러나 일본 오다칸 친구도 뭐 당했는 줄 알겠죠.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그러나 그러니까 이 글의 절반 조금 넘게까지는 김치가 전 세계의 메뉴가 되고 있다. 야 유네스코에도 올랐어 얘기를 하다가 후반부 3분의 1 지점 절반 조금 바로 뒷부분에 그러나 Despite its growing popularity in restaurants from Los Angeles to London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LA에서부터 런던에 이르기까지 그 식당에서 점점점 증가하는 인기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얘기는 점점점 증가하는 인기였는데 여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national dish 자, 다시 한번 국가적인 음식은 또 이렇게 바꿔 쓰겠네요. 영어는 바꿔 쓰기 이렇게 좋아한다고요. 김치라고 했다가 이번에는 뭐라고 표현했어요? 한국의 이 전통 국가적인 음식이 in crisis 위기랍니다. In its country of origin. 그 나라의 유래 속에서 뭔가 좀 위기에 처해 있대요. 그렇죠. To kimchi's basic ingredients. 자, 이 김치의 기본적인 그런 재료들, 뭐
배추라거나 마늘이라거나 양념, 시즈닝 그러면 양념이죠. 양념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많은 이런 고춧가루나 이러한 것들이 We can now add a trade war with China.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이제 쫙 참전을 한 거예요. And fears of lasting damage to Korean cultural identity. 그리고 한국의 문화적 정체성에 이제 뭔가 지속되는 데미지의 어떤 공포가 들어가고 있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막 중국에서도 무역 전쟁이 일어나고 근데 좀 더 나아가서 중국은 이제 김치가 자기네 거라고까지 얘기하는 경우도 있죠. 근데 이건 뭐 빼박인 게 우리나라처럼 김치를 주식으로 먹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죠? 뭐 어찌됐건 온갖 음식에 김치가 들어가잖아요. 어디 감히 그죠? 자, 그럼 1번 갔던 친구들은 이제 잘 틀렸고요. 정답은 그렇죠. 5번. popularity, 인기와 바꿔쓰기도 안 됐네요. 바로 위기 두 가지 얘기를 동시에 해줬고요. 한국의 national dish라고 바꿔쓰기 정도 해줬고 자 치솟는 인기는 이제 어디만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바로 글의 절반 정도만 가지고 한 얘기였습니다. 사실 나머지 3, 4, 5번은 매력적인 오답도 아니었으니까 당하지는 않았을 거고요.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지문 어렵지 않았는데 틀렸던 친구도 이번 기회에 초반에 주제가 나온 것 같을 때 뒤에서 혹시 뒷받침하거나 혹은 역접 대주장치로 뒤집지는 않는지 늘 확인할 것. 알겠죠?